네, 오늘의 첫 번째 핫피플, 비서 성폭행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입니다. 여성단체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정은 무죄가 아니다! 변호사님,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1심 무죄 나온 지 이틀 지났는데 아직도 흑폭풍이 거세요. 이 무죄 판단 좀 예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만큼 이게 좀 예상 밖의 결과였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위력에 의한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인정된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랬었군요. 예전의 경우에 어떤 게 인정이 됐냐면은 네.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제 종업원을 데리고 남편이 이게 지리를 잘 몰라요. 이 종업원이 네. 밤 늦게 통금 시간까지 데리고 다니다가 여관으로 유인해서 간음한 경우에는 네네. 이분이 지리를 모르고 또 사장님의 남편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한 거 내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경우 인정될까 했는데 선고문을 읽어보면서 재판부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성계라든지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한 번 찍히면 다른데 취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일단 그거랑 네.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한 게 아니냐. 그렇죠. 어떤 여성이라도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 가해자의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후 반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는데 네. 그거는 피해자의 경우에 어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어떤 내심의 의사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정치권의 경우에 상황이 이렇다. 그게 어떤 확인할 수 없는 관행에 불과하고 그런데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김지은 씨의 진술밖에 없었는데 네네. 그 진술을 보면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포 오피스텔 사건 이후에 텔레그램의 일부 내용을 자기가 삭제를 했다던가 네. 스위스 출장 가서 그런 일이 있고 신모 씨에게 뭐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주장과 실제 통화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김지은 씨 말대로 계단에만 앉아 있었다면은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 어떻게 그 김지은 씨가 올라왔는 줄을 알고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뭐 남편이 지은아 하고 불렀다는 등 예, 예. 3, 4분 정도 내려봤다는 등 그렇게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을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 예. 그 시간에 그 상하원에서 계단을 올라갔었다는 거는 김지은 씨도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신빙성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재판부는 이제 증거가 이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을 때는 이 진술을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식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 그런 예. 것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번 재판이 그래도 미투 1호 재판으로 사실상 상징이 되어서 그런지 뭔가 위력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제압하거나 제압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조금 좁게 해석을 했다. 이런 비판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네. 그거랑 비슷한 판결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간음이나 추행이 있었을 당시에 위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를 네네.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했는데 그럼 위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나 사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너 회사 자른다? 예. 아니면은 뭐 저 수행비서든 아니면 도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들어라고 말했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그 자체로 협박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갑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근데 피해자한테 왜 당신은 그때 노라고 말하지 못했느냐? 왜 그러면 한동안 참고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싫은 직장 상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직장 상사가 지시하고 불합리한 거 지시하는데 우리 따라야 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왜 직장 상사한테 싫다고 말하지 못했느냐 예. 라고 하는 논리랑 비슷한 거 아니냐. 예,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력이라는 범위를 해석을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반발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근데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혔잖아요. 네. 1심에서는 뭐 어쨌든 무죄로 지금 결론이 났는데 항소 의지 밝혔는데 지금 뭐 그때 재판부가 밝힌 거 보면 뭐 입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항소심 때 만약 뭔가 결과가 달라지려면 입법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항소심 결과에서 무슨 개정이 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 행위시법주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가늠 행위를 할 때 법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뭔가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세법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예. 1심에서 지금 뭐 증인들의 증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여기서는 왕이었다 그러고 또 근데 여기서는 맞담배 폈다 그러고 뭔가 개인적인 평가 부분이고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재판부는 얘기를 했어요. 위력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나와서 얘기를 했던 증인들의 증언은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사실상 거의 실익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증거, 뭐 김지은 씨 메모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SNS 내역 같은 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만약에 있었다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왜 위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을 했다는 거는 위력을 인정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왜 인정하지 않았냐 지금 네. 이 얘기인데 네. 법조문에 보면은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거는 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해서 간음했다 네. 이런 경우에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어떤 위력의 행사 여부라든지 인과관계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2심에서 좀 뒤집힐 가능성은 좀 낮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스 민즈 예스 법 혹은 어떤 언론사에서는 안희정법이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 네. 이러한 좀 위력이라는 걸 이제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새롭게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네. 그건 것 같아요. 여성이 어떤 의사를 표명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 간음이든 아니면 성범죄의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yes means yes.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하고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내가 yes라고 하지 않는 이상 네네. 그 외에 다른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네네. 노라고 하는 거는 내가 no, 싫어라고 하면은 그 싫다고 하는 의사표명하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모든 행위들은 다 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여성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요. 예. 이 노라고 하는 것보다 yes라고 하는 범주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둘이서 같은 방에 들어갔다라고 네. 했는데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yes로 이해하느냐 네. 아니면은 yes라는 말을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했느냐 예, 예.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노맨즈 노를 먼저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성단체에서는 yes means yes까지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에 따라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 예스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입에서 예스란 대답이 나와야 그게 뭔가 합의된 관계라든가 뭔가 그런 걸로 인정돼야 된다. 그동안에 이런 이제 말씀. 재판 과정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당신이 뭐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는데 불구하고 네네. 왜 여관까지 같이 동행했느냐. CCTV를 봤더니 싫어하는 내색이라든가 끌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성폭력 범죄가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예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없는 한 나머지 네. 것들은 전부 다 성폭력으로 인정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가니까 네. 굉장히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안희정 전 지사 무죄를 가지고 뭐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여성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러고 이제 무죄 선고 나온 직후에 원래 소속해 있던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논평을 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이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더라고요. 결국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내가 복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치인의 말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들이 과연 안희정 전 지사의 복귀, 정계 복귀를 어느 정도 인정해줄까, 예. 용인해줄까, 예. 좀 그렇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정치인이 가장 가져야 될 으뜸의 덕목은 결국 도덕성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성범죄 여부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희정 지사가 현직 지사로 있을 때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네네. 그로 인해서 그 관계들 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세상에 알려진 상황인데 예. 다시 정계 복귀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